이미 7단계 붕괴 시나리오 중에 위기 상황이 곧 임박했다. 결국은 대북 제재도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자초한 이런 현상입니다. 북한 비핵화라고 이렇게 콕 집어 얘기하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꿈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트럼프와 시진핑 주석은 김정은에게 핵을 가질 수 없게 하겠다, 공인해 줄 수는 없다, 이런 점을 명확히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운전은 하고 잘 돌아다니는데 면허증 발급은 어렵다 이거죠. 핵을 가지고 있는 공인된 핵 보유국,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러시아, 이 5개 국가는 사실 자기들끼리만의 똘똘 뭉쳐져 있는 자기들만의 논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흔들리지 않는 그 시스템에 대한 어떤 기본 원칙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말고는 절대로 다른 국가나 체제는 핵을 공식적으로 갖게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도나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이나 또 북한까지도 비공인된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고 여겨지는 4개의 국가가 더 있어서 사실상 핵보유국은 전 세계적으로 9개 국가가 있다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들 P5라 그러는 핵보유국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 사실 NPT, 핵확산금지조약이라든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어떤 컨트롤 박스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핵추진 잠수함을 갖고 싶었지만 그 뜻을 이루기 어려웠고 겨우 작년 10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그러면 이제 좀 만들어 봐 하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꿈도 못 꿨던 그런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라고 이렇게 콕 집어 얘기하면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꿈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이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속으로는 아니 시진핑 형님 나보고 뉴클리어 파워니 스마트하다느니 김정은은 핵을 갖고 있다느니 이렇게 해서 한껏 핵 보유국으로 우대해 줄 것처럼 얘기하더니만 갑자기 시진핑 형님 만나가지고 둘이서 뚝뚝뚝뚝 하더니 갑자기 북한 비핵화 얘기를 한다. 이거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앞으로 아마 핵과 관련한 노선, 핵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까 고민이 많을 겁니다. 자기는 이미 엘리트들하고 주민들한테 우리는 당당한 핵보유국이다 이러면서 헌법에까지 세상에 또 핵을 또 헌법에다까지 올리는 체제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요. 핵보유국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규정해 놓고 비핵화하라니까 이제 핵을 포기하라는 건 나보고 위헌을 하라는 거다. 자기가 언제 그렇게 헌법을 많이 잘 지켰다고 위헌 얘기까지 내리면서 지금 핵 불포기 의사를 아주 강력하게 밝히고 있거든요. 사실 중국도 그동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이럴 때 유엔 안보리 결의라든가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하는 입장을 보였어요. 아버지인 김정일까지도 중국을 막 맹비난한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어떤 미국과 맞서는 입장, 또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입장, 또 북한을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북한이 핵과 ICBM 관련한 도발을 해도 한반도에서 서로 냉정행을 찾아야 되고 안정이 중요하고 이런 식으로 북한을 은근히 감싸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시진핑의 김정은에 대한 어떤 생각 이런 것과는 또 별개로 미국과 중국이 북핵에 대한 이해관계 이건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시진핑의 북한 방문설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북중 정상이 만났을 때 시진핑의 말이 또 어떤 뉘앙스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면 우리가 향후에 시진핑 중국이 북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떤 원칙을 견지할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지 가닥을 잡아야 되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종전 수준에 접어들지 않는다면은
트럼프가 북한 문제에 다시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한국의 안보 전문가들도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를 방문한다든가 아니면 미국 측의 전문가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한반도 문제, 우리는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막 엄청 중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드도 갖다 놓고 주한미군도 28,500명이나 있고 막 24시간 트럼프나 미국의 당국자들이 한반도, 한국, 북한 생각할 거겠죠. 정말 다른 일 하다가 맞아, 북한도 있지, 한국도 있지 하고 잠깐 관심 갖는 정도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라는 사람들 한 달에 1년에 북한, 한반도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잠깐 그때 한국에서 또 외국 전문가들 좋아하잖아요. 국제 세미나 하면은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왕복 항공권 보내주고 여기 오면 특급 호텔에서 재워주고 의전해주고 통역해주고 몇 마디 뭐 별로 의미 없는 얘기해도 한국 언론들이 빵빵 써주고 정말 한국이라는 게 와 이거 나한테 봉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한반도 문제라는 게 그렇게 좀 그 사람들한테 수익을 가져다 두는 이런 모델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한반도 문제가 미국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분량이 얼마 안 되죠. 아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위해서 베이징에 왔던 트럼프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미국 손님이 와서 어떤 동선을 가지고 어떤 동향을 하고 트럼프가 특히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러브콜을 보낼지 아마 김정은과 그 참모들 특히 최선희 외무상이나 이런 쪽에서 엄청 고민하고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하면 이런 작전을 짜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엄청난 계획을 짜놨을 거예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트럼프가 한마디도 안 하고 어떤 제안도 없이 그냥 전용기 타고 돌아가 버렸죠. 김정은이 2월, 3월, 4월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공개 활동하고 하루에도 몇 군데 뭐 군수공장을 가고 또 일정을 소화하던 그 김정은이 트럼프가 베이징을 방문한 전후에서 한 일주일 동안 거의 공개 활동을 안 했어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트럼프 방중과 트럼프가 와서 혹시나 있을 트럼프 김정은 회동 이 가능성에 김정은도 엄청난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거죠. 작년 10월에 경주에 에이펙 때문에 왔을 때 트럼프가 그렇게 러브콜을 보냈는데 김정은이 튕겼잖아요. 트럼프가 김정은이 그렇게 좀 호응을 안 하니까 타이밍이 안 맞았어. 다음에 또 오면 내가 만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이 김정은은 아마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어떻게 뭘 좀 해볼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공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깨지면서 앞으로 이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동 쪽 지금 이스라엘이 뭐 레바논 공격하고 이러는 것도 좀 돼야 되고 미중 간의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사그러들어야 되고요. 미국 내부의 여러 가지 마가 세력까지도 지금 트럼프한테 좀 등을 돌리는 이런 30%대의 낮은 지지율.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자기의 향후 임기 나머지를 채워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김정은과의 만남을 다시 추진하고 이럴 여력이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다른 관리들 그리고 엘리트들 다루는 법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의 아버지가 회사 CEO로서 수많은 직원들한테 최저생계비도 안 되지만 야 그래도 일하는데 월급은 줘야지 하고 다 뭐 최저생계비 안 되지만 얼마 뭐 줬겠다 이런 줘야 된다 이런 노선을 견지했다면 김정은은 그게 아닙니다. 야 그 다음 애가 살리려면 그거 돈도 없는데 야 나머지는 알아서 먹으라 그리고 그놈들은 내가 알 바 아니야.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나한테 충성하는 이 엘리트들은 야 그래도 한 달에 한 500, 1000은 있어야 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주라오.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해 온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 주민들 그러니까 북한 주민 2,500만 명 가운데 40%인 1,100만 명이 만성적인 굶주림, 영양 부족, 식량 고갈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뭐 대북 제재, 또 북한 농업 시스템이라든가 경제 시스템의 비효율성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대북 제재도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자초한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 자원이 고갈되는 1단계 현상이 나타났고요. 2단계 나눠줄 게 없으니까 체제 유지에 필요한 세력들에게만 배급을 줘온 겁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노동당 배급 믿고 그동안에 살아왔는데 와, 노동당은 우리한테 먹을 것을 못 줘. 우리한테는 다른 당이 있어. 장마당. 장마당으로 달려간 겁니다. 거기에 가서 뭐 장사도 하고 뭐 하다못해 국수라도 끓여 팔고요. 아니면 중국에서 밀수해온 물건도 팔고 한국에서 몰래 들여간 드라마 USB나 마이크로 SD에 복제해가지고 그것까지도 판매하면서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배급은 못 주고 월급은 못 주지만 통제하에 두고는 싶어 하잖아요. 야, 우리 직원이야. 우리 직원 2,500만 명이나 있어. 김정은이 그러다 보니까 야, 장마당 저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 주민들이 다 그냥 남조선 자본주의 물들고 이렇게 돼버린다? 거기서 뭐 이런 것도 팔거든요. 한국의 쿠쿠밥솥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북한에서 전기 가마솥이라 불리는 이런 것도 팔고 와, 한국의 이거 쿠쿠밥솥 너무 좋다. 간부들까지도 다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이런 상황. 저거 안 돼! 이러면서 이제 그걸 탄압하는 겁니다. 장마당을 통제하기 시작하고요. 거기서 불법적인 유통 이런 거 단속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들인 장마당의 소위 말하는 돈주, 물주라고 불리는 쩐주죠, 우리말로 하면. 이 사람들을 이제 탄압하는 겁니다. 얼마 전 평양에서 전기 자전거 수입 그리고 자전거 수리로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쥔 젊은 부부가 공개 처형이 됐어요. 뭐냐? 제가 보기에는 이런저런 명분이 있습니다. 뭐 한류 드라마를 유통시켰고 뭐 비리를 저질렀고 이런데 아마도 이 젊은 부부가 상납 제대로 안 했겠죠. 평양시 당국이라든가 거기 공안이라든가 이런데 잘 안 하고 또 뭔가 달러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제 돈을 벌면 당연히 북한 돈 그거 언제 지폐가 휴지 조각 될지 모르는데 당연히 달러로 위안화로 바꿔가지고 보관하고 있던 그런 게 이제 들통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독재적인 생존을 이제 탄압하는 단계로 갔고 5단계인 주민들의 조직적인 저항. 요거는 아직까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민들 사이에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뭐냐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뭔가 김정은 때려잡자 못 살겠다 뭐 이렇게는 안 나오지만 주민들이 특히 돈을 많이 거머쥔 돈주들은 이게 자기네들 생명선이잖아요. 내 새끼 우리 가족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좋아. 김정은 위해서 뭐 박수치라 그리고 찬양하고 뭐 고개 숙이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내 밥그릇 건드리면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러다 보니까 단속 나온 공안기관원들하고 다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끔 대북 매체에서 나오는 보면 심한 단속에 격분해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다든가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독자적인 생존을 도모하는 데 대한 탄압, 여기에 대한 아직은 조직적이진 않지만 산발적인 저항,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거죠. 이란 공습이 왜 이루어졌습니까? 작년 12월에 이란의 주민들, 이란 국민들이 못 살겠다. 특히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지고 이러니까 또 고위층들, 오일머니, 오일달러로 막 치장하고 해외에 가가지고 미국을 그렇게 반대하면서 친척들, 자식들은 다 미국에 보내가지고 명품 치장하고 이런 거 보고 붕괴해서 일어났고 하메이니 정권이 무려 3만 명에 이르는 국민을 학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참수작전을 해가지고 죽이고 물론 약간의 오판이 있었죠. 그렇게 되면 민중들이 봉기해가지고 이란이 민주화 이런 체제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이란 당국의 철저한 통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좀 잠재된 상태입니다. 작년 9월의 네팔 사태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북한 주민들이 워낙 통제되고 또 세뇌 이런 것들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김정은에 맞선다. 조직적인 거는 특히 엄두를 못 내지만 경제적인 거, 주민들의 삶을 옥죄는 이런 부분에서는 저항이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이미 7단계 붕괴 시나리오 중에 4단계, 절반을 넘었다. 위기 상황이 곧 임박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북한이 자신들이 만들고 있다는 핵 잠수함을 공개했습니다. 우리가 작년 10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해가지고 만들 거는요,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핵 무기를 탑재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핵 추진을 평화적 핵 추진 동력으로만 사용하는 건데 북한은 추진 동력도 핵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자신들의 핵무기, 핵미사일인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하는 이런 진짜 SSBN을 만들겠다는 이런 구상입니다. 8,700톤급의 어마어마한 덩치예요. 정말 김정은하고 그 등치가 딸 주애하고 섰는데 개미처럼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저게 진짜일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언제 벌써 만들었지? 이런 느낌도 들죠. 그리고 핵 추진 잠수함에 필수적인 소형 핵 원자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러시아가 벌써 북한한테 원자로를 줬나? 김정은이 자체 개발했나? 과학기술 수준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사실 원자로를 북한이 소형 원자로를 자체 개발했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선보인 그 거대한 잠수함 동체는 아직 원자로가 장착되지 않은 빈 껍데기다. 뭐 우리 그런 얘기도 합니다. 저 색깔도 고무다라이 색깔이네, 뭐 이런 얘기해요. 왜 그런 색깔일까? 우리가 잠수함 하면은 검은색 그 무광택 도료를 칠해서 아주 멋있는 이런 위용을 자랑하잖아요. 근데 북한이 아마 그 색깔 우리가 익숙하죠. 방청도료, 뭐 옥상에 개인집까지 있으면 옥상에 물탱크 이런 거 녹슬지 않게 칠하는 그런 미칠용. 왜 이렇게 서둘러서 내놓았을까? 우리 한국의 잠수함 건조 계획을 의식한 이게 크죠. 10월 달에 한미 정상이 합의해가지고 앞으로 한국이 만들겠다고 이렇게 나서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난리가 났겠죠.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90년대 독일에서 잠수함 기술을 배워와가지고 이미 그때 한국형 잠수함을 만들어서 운용을 하다가 이제 그게 연한이 돼가지고 얼마 전 퇴역을 했어요. 그동안 축적된 핵잠수함을 만들지는 못했지만 자체 선박 기술, 함선 건조 기술 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넘버1 수준인데요.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잠수함을 만들어서 최근에는 캐나다의 신형 잠수함 사업에 그 우리가 기술을 받아온 원조격이었던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하고 같이 입찰을 나란히 볼 정도로 이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뭔가 지금 조바심을 내면서 만들어냈는데, 그럼 저게 제대로 작동을 할 것인가? 일단은 몸 동체 자체도 기형적입니다. 세일이라고 부르는 함교, 이런 동체 위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너무 폭이 넓고 길어요. 이거는 뭡니까? 잠수함이 깊숙한 바다에서 잠항을 할 때 효율적이지도 않고 벌거럭거리는, 안전한 항해에 지장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뭐 연어급 잠수정이니 지금 가지고 있는 낡은 잠수정을 바닷속의 경운기라고 부르거든요. 하도 털털대면서 이게 디젤 잠수함, 구식 잠수함이 워낙 요란하게 소리를 내면서 가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예전에 국방부 출입하면서 듣기로는 한국군은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지만 미군은 우리한테 알려주지는 않지만 북한 잠수함, 잠수정에, 동해에 오가는 잠수정의 기본적인 고유한 엔진음이라든가 특성까지 다 파악을 해가지고 또 다니는 바닷길까지도 다 회로로 작성해 놓고, 심지어 그 길목에 유사시에는 언제든지 폭발시킬 수 있는 기뢰까지도 다 장착해 놓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까지도 제가 보면 잠수함 건조를 위한 그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지 못한 겁니다. 심해 잠수함이 진짜 핵추진 잠수함, 핵잠수함이면 원양, 대양에도 태평양까지도 나갈 수 있는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잠수함 자체를 그러면 깊은 바닷속에서 높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초특수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느냐? 절대 저는 그렇지 못하고 봅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 신형 구축함 만들었다고 5,000톤급 공개했죠. 그것도 뭐 진수하는 과정에서 넘어져가지고 철퍼덕해가지고 한 척은 또 거의 못 쓰게 되고 이랬는데, 그 배가 최근에 다시 김정은이가 타고 이렇게 다니는 그 배를 보면 선박의 앞부분 강판이 울퉁불퉁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함선이 새로 만들면 강판이 정말 매끈하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정도 기술밖에 안 갖춘 북한이 잠수함용 고강력 판이라든가 그 안에 들어갈 어마어마한 시설들을 갖췄다? 아직 북한은 아마도 우리 한국의 잠수함 추진 계획에 자극받아서 자기들이 잠수함을 만들었다, 이렇게 선전하기 위한 더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